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서랍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난나씨입니다. 아니, 책상옆 산단 서랍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아니 그냥 하세요. 책상약 산단 서랍이에요. 그냥 하시죠. 어차피. 내가 그걸 빼먹었어? 예.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빠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변화를 줬어요. 의도치 않게 변화를 줬는데,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했죠. 저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페스티벌을 진짜 3년 만에 즐기고 왔습니다. 재즈 페스티벌. 거기 그 올림픽. 네, 올림픽 파크 올팍에서 제 영혼을 지금 두고 왔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금 나는 영혼이 없는 상태예요. 날씨 그때 좋았나? 날씨가 엄청 좋았고 그 전전날에 비가 많이 오고 그 전날에도 비가 살짝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날이 이렇게 새벽에만 비가 와가지고 아주 청량한 날씨에 대신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에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제가 앞자리가 바뀌고 처음 간 페스티벌이에요. 의도치 않게 코로나 때문에 그 20대 때만 즐겼던 그런 게 지금 30대 때 처음 핫페스에 가니까 이게 체력이 말이 안 되더라고. 못 따라줘? 그때는 내가 그 3년 전에 페스티벌 다녔을 때는 여름이요. 한여름에 가도 그 타임테이블을 계속 거길 지켰거든요. 앞자리에서 보기 위해 그 펜스를 잡기 위해 그게 텀이 있어요. 그 밴드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텀에 그 휴식기가 있는데 그 시간에도 거기서 서가지고 기다렸거든요. 그 자리를. 약간 그 무대가 비어있을 때도 기다렸다고? 열정 무엇? 그렇게 해야지 앞자리에서 또 그 아티스트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는 거를 유지하고 막 그러면 거의 한 8시간을 그 땡볕에서 서 있었다고 봐도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난 좀 하드하게 그걸 즐겼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버텨? 몸이 그거를 버티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 공연 시간조차 못 버티겠더라고. 그 정도야? 그게 한 아티스트당 한 70분 정도의 그게 있었어요. 70분 정도 공연 시간이 있고 한 30분 정도 쉬고 70분 하고 30분 정도 하고 쉬고 막 그런 타임이 있었는데 그 70분도 못 서 있는 게 있겠는 거야. 그리고 너무 8월도 아니고 지금 5월이잖아요. 근데 햇볕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너무 덥고 저 더위 먹을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한 3곡 듣다가 뒤에 빠져가지고 피크닉 존에서 이제 돗자리 깔고 누워있고. 거기 그 적재도 나오시고 했었나요 그때? 그거는 다른 난지공원에서 한 페스티벌이고 똑같은 시기에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저는 올림픽파크에서 한 거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거기는 라인업이 한국 가수는 백예린밖에 없었고요. 그래요? 네, 이담이랑 문차일드랑 핑크스웨츠랑 조니 스틴스가 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뭐였어요? 혹시? 아무래도 저는 백예린을 보러 예린백을 보러 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린이가 헤드라이너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그때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 무대 그 스탠딩 존의 밀집도가 너무 높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위험해서 이렇게 뛰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 반응도 할 수 없었는데 근데 진짜 락페타답게 즐긴 거는 핑크스웨츠였던 게 저는 약간 뒤로 물러서서 이제 여유롭게 춤을 추면서 그 공연을 즐겼거든요. 사실 진짜 즐긴 거는 핑크스웨츠 무대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예린 그냥 백예린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한 몰랐는데 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 때문에 예습을 한 가수들이 이담이랑 그 조니 스틴슨인데 그분들은 진짜 약간 몰랐던 거를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된 즐거움을 저에게 줬는데 진짜 완전 해피 바이러스 그 자체더라고요. 특히 조니가 진짜 약간 엄청 화려한 반바지랑 셔츠 같은 거를 셋업으로 입고 빨간 양말을 신고 등장을 했는데 수염은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 약간 그 무인도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길러서 머리 이렇게 딱 묶고 이렇게 묶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환히 웃으면서 등장을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피스풀한 사람이구나. 약간 그게 딱 그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그분의 노래들도 막 그분은 이제 그 무대 베테랑이라고 느꼈었던 게 중간중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노래 소개를 하고 이 노래가 어떻게 써졌는지 뭐 비하인드 같은 거를 푼 다음에 노래로 넘어가더라고요. 외국인이신 거 아니야? 어떻게 얘기를 해? 통역을 하게 되면? 통역은 아닌데 이제 대충 그냥 알아듣는 거지. 수능 5등급의 실력으로 약간 토익 짬바로 그냥 알아듣는 거지. 그냥 때우는구나 그냥.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도 약간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 아내를 위한, 내가 몇 년 전에 결혼했고 막 그런 아내들을 위한 노래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도 거의 20년 동안 영어에 바쳤는데 목숨을. 그렇죠. 그거를 내가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런 분위기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옆에서 또 통역을 해준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지금 이런 말을 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주워 듣고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가수였고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그 행복 많이 충전하고 오셨고. 네, 많이 충전하고 많이 탔습니다. 다음에도 뭐 혹시 예정된 거 있어요? 가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를 주최한 페스티벌 주최한 기획사에서 그날 그 전광판으로 띄웠어요. 다음 페스티벌을. 그러니까 최초 공개를 한 거죠. 그 라인업이. 근데 10월에 슬라슬라라고 슬로우 라이브라는 뭐 그런 페스티벌이 또 열리는데 그 똑같은 올림픽 공원에서 열리고 라인업이 일단 엠마리가 옵니다. 대박이네. 대박이죠. 가야 합니다. 10월에 네. 슬라슬라. 네, 슬라슬라라고. 그리고 또 2명이 더 떴는데 그 2분의 노래도 엄청 좋아요.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즘 많은 새로운 노래들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좋아요를 눌렀던 노래들만 부른 가수들만 오는 거예요. 그 슬라슬라에. 그래서 아주 기대를 하고 있어요. 10월달에 또 예매하시려고 또 전쟁해야겠네 그러면. 그죠. 이게 제가 선예매로 좀 수월하게 예매를 한 편인데 지금 이 티켓을 못 구해서 난리였더라고요. 몰랐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간만에 진짜 잃어버린 일상을 하나씩 요즘 되찾는 기분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일상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제가 절대 대본을 소홀하게 써가지고 시간 때우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거 맞고요. 사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얼마 전에 3년 만에 또 수영장을 다녀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운동이 별로 없어요. 사실 할 수 있는 운동은 많겠지. 하지만 내가 꾸준히 하는 운동이 진짜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그 귀한 그 꾸준히 하는 운동 중에 귀한 하나가 수영이었어요. 수영을 진짜 꾸준히 한 몇 년 했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우울증이 좀 오더라고요. 그 수영 못하는 거에 수영을 대해서. 평소에 즐겼는데 그냥 빡세게 그 레인을 안 돌더라도 거기서 그냥 걷기 라인에서 걷고 스트레칭 그 물속에서 하면 더 수월하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중력이 없으니까 막 다리도 쭉쭉 찢을 수 있고 그러면 몸이 엄청 개운해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루틴이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너무 우울했었는데 이제 3년 만에 또 수영장에 갔어요. 근데 아직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어. 모든 돌고래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레인이 좀 널널하고 너무 좋은 거야. 수영을 하는데 조용하겠네. 그래서 저는 내는 수영을 많이 평소에도 즐기던 사람이니까 짬바가 있으니까 바로 상금 레인으로 갔지. 그래서 상금 레인에서 딱 자유형을 하는 순간 뭔가 잘못된 걸 느꼈어. 왜? 3년 동안 운동을 안 했으니까 나의 수영 근육들이 다 빠졌을 거 아니야. 못 하겠더라고. 하려고 마음 먹었다. 원래는 한 번 돌면은 진짜 그냥 안 쉬고 5바퀴는 돌거든요. 진짜 와 나 에너지 넘치다 이러면 10바퀴도 돌고 막 그러는데 한 바퀴도 못 돌겠는 거야.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픈 포인트가 그 페스티벌에서도 느꼈지만 수영장에서도 그게 들어가지고 바로 포기하고 걷기 레인으로 돌아가서 네, 초급 레인, 중급 레인, 상급 레인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나갔는데 자연의 순리죠. 네, 받아들여야지 뭐. 요새 제가 약간 이런 에너지가 넘친 이유도 그런 잃어버렸던 일상을 하나씩 되찾는 기분이라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거 하면서 안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난나씨 그 방송 지난번에 했던 거 이 2개 다 해보면 그거 덕분에 이번에 또 저희 구독자 또 60명 또 넘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난나씨 되게 힘내가지고 잘 이끌고 계셔가지고 좋은 것 같고 인디 음악 이야기가 좀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생각해보면 난나씨 말했던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그걸 계속 잊고 있거나 못하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꺼내다 보니까 좀 공감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60명 60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로 언젠가는 뭐 한 100명까지도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와우. 해보고. 근데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너네 소중한 60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마. 근데 진짜 너무 소중하기도 하고 그죠? 오히려 작으니까 더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 거의 60명 중에 한 59명이 난나의 구독자일 것 같긴 한데 왜 저래? 어쨌든 그렇게 뭐 잘 되고 있다. 그런 추억팔이가 그렇죠.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다. 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좀 횡설수설했잖아요. 근데 너무 잘 극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 5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지나가는 것들을 미련은 두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여름 인간이라서 많이 까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까매지는 게. 저 지금 한 일주일째 양말을 안 신고 다니는데 그 발가락에게 바람을 선물했습니다. 저희 발가락. 그게 뭐 이유가 있어요? 양말 안 신는 게? 발가락이 너무 시원해. 양말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아, 그냥 통풍 때문에? 아, 너 발가락 태닝 한다고 그런 줄 알았네. 아, 그런 이유는 없고요. 그냥 그런 발가락, 그러니까 양말을 신으면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가지고 그 진짜 5월만 진짜 딱 맨발로 다닐 수 있는 날씨가 되자마자 저는 맨발로 다니거든요. 양말도 문명이 되면서 우리가 포기했던 잃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지. 시원한 맨발에. 그거지. 그래서 너무 요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전 반바지에 또 긴팔을 입는 걸 제일 좋아해요. 딱 이맘때부터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거든요. 이맘때만. 그래서 제가 제 교복 같은 반바지가 오늘도 입고 왔는데 아마 이구는 이 바지를 지긋지긋하게 여름 내내 너 바지 그거밖에 없어? 지난 녹음. 그렇게 입을 때가 구박을 할 때까지 아주 해져 사라질 때까지 이것만 이제 입고 다닐 예정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뭔가 에티튜드도 나는 여름을 맞이할 준비가 다 끝났다. 아니 여름 맞이 그만하고 빨리 방송하라고 지금 자꾸 시간 그만 때우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늘은 최근에서야 입문하게 된 주제를 저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이런 거 입문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바로 오늘의 에너지는 이구는 항상 내가 가져온 주제를 무시하지만 오늘 주제를 얘기하자면 변명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주는 거라서 사는 거라니까 라는 긴 제목의 치유 에너지 원석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석? 네, 원석 보석이요. 원석 보석에 대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 네네. 이 원석 장신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원석이 우리가 그렇게 기울여 보지 않아서 그렇지 기울여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고 조그만 고개를 돌리고 길바닥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돌멩이잖아요. 돌이잖아요, 사실.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원석 이야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돌을 이렇게 다듬어서 장식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짝반짝하게 다듬은 약간 좀 귀하고 소중한데 우리의 마음을 또 치유까지 해주는 그런 치유 원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서없이 약간 마음 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풀어내볼 거고요. 제가 요새 액세서리 요 원석 사는데 통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취미도 많고 사는 것도 많고. 나는 내일이 없어. 아니 항상 오늘만 있어. 미니멀을 지향하는 것 같긴 한데 인생을 맥시멀로 항상 꾸준하게. 나는 그냥 어쩔 수가 없나 봐. 아무튼 당근마켓을 언젠가 한번 싹 털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변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소비보다 이 원석이 저에게 주는 만족도가 뭐 단순히 이게 어떤 물건을 소비한다는 개념을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거를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뭔가 마음의 안정이랑 어떤 정신적인 행위로 이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명상 같은. 자꾸 갖다 붙이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진짜 치유 원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 차크라라고 하죠. 차크라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차크라가 이제 인간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중심 봤을 때 척추가 우리 인간의 몸의 중심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7가지 이제 무지갯빛의 차크라가 있어요. 이렇게 7개 무지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빨간색부터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하늘색, 남색, 보라색 이 머리에 있는 차크라가 이제 가장 고차원적인 차크라인데 약간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이 원석이에요. 그렇죠. 좀 더 이렇게 공명시켜 주는 건가 이렇게? 이걸 원석을 왜냐면 그 원석이 약간 빛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다양한 빛깔로 나는 유색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이게 약간 차크라랑 비슷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항상 차크라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 있으면 그림자 분신술도 쓸 수 있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일상 분신술도 막 쓸 수 있고 막 나타난도 쓸 수 있고 나한테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갖춰도 이것만 있으면 보호막이 되고 약간 그런 나에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차크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차크라는 대부분 7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 3번 차크라 이렇게 있는데 1번이 밑에서부터 가요. 그래서 이게 회음부에 있는 그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근본적인 생기를 주관을 하는 차크라고
2번 차크라가 있는데 이게 점점 올라가면서 그 위치가 그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가부좌를 틀었을 때 그 위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2번 차크라는 이제 1번 차크라가 땅이었으면 2번 차크라는 또 물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하부 신경층이어서 이건 약간 성적 에너지를 담당을 이게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단전쯤인가요? 단전. 그리고 3번 차크라가 이제 불인데 이게 빛나는 보석이라 그래서 시각 그래서 소화 신진대사에게 여기가 중간에 장기가 있는 데잖아. 그래서 그거를 주관을 하는 차크라고 그래서 4번 차크라가 공기라고 해가지고 심장 쪽이야.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 그리고 약간 자비, 용서, 평화, 조화 이런 게 이게 심장 부분에 있는 차크라고 이제 위에 목 부분에 있는 차크라가 5번 차크라로 약간 순수한 그래서 청각 이런 거를 가서 평화나 지식이나 지혜나 헌신을 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크라. 그리고 6번 차크라가 이제 비수로 약간 신경층이 있어서 마음의 눈이다. 약간 통찰력이고 집중 맞아. 뇌 쪽인데 이제 머리 쪽에서 집중, 지혜, 자각 이런 거를 이제 성격을 주관하는 차크라고. 7번 차크라가 이제 마지막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정토리? 지식. 그래가지고 이게 대뇌 신경층인데 이게 이제 영적 깨달음이랑 여기 이제 신과의 이런 소통.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각성 같은 거를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크라지. 그런 차크라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원석에다 새기시는 분이 또 있어요. 네. 그런 그림이 만다라라고 해가지고 그 인도 그 불교 보면 그런 이쁜 연꽃 같은 다 그런 약간 상형 문자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다 그 차크라의 문양인데 그런 거죠. 나는 차크라라고 하면은 우리 그 가라가라 확같이 차크라밖에 몰랐는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를 입문을 해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즐겁고 이런 걸 약간 좀 찾아보는 재미에 빠졌어요. 사실 이거를 유사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거 근데 모든 그런 믿음과 신념과 이런 거 다 유사과학 아닌가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뭐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 신통력 같은 거 얘기할 때 우리 보통 뭐 마음의 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그런 거 얘기하면 보통 뇌 쪽에서 좀 중앙 무언가 어디인가에서 형상을 떠올리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 맞아. 저 책을 읽어보니까 맞아. 그게 남나씨 말했던 그 6번 차크라 맞아. 뭐 그런 느낌으로 맞아. 이렇게 뭐 공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실제로 그 차크라의 문양도 그 위로 고차원으로 갈수록 되게 복잡해지고 뭐가 많아요. 연꽃이 더 막 꽃잎이 더 화려해지고 그렇게 약간 내가 아무리 그걸 몰라도 저건 딱 봐도 고차원의 차크라구나. 그러니까 그게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도 그게 딱 되고 그게 또 이게 색깔로 이게 구분이 되고 그 색깔이 또 불이나 물이며 땅이며 막 이런 게 연결이 되고 그게 결국엔 다 내 몸 안에 있는 그 척추를 타고 또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내가 입문에 너무 빠져버린 거지. 근데 능력을 발전시키기 힘들 텐데 원성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발전시킬 수 있다. 몰라 그렇게 믿고 소비를 하는 거지. 아. 약간 뭐 아무튼 약간 그런 개념으로 약간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제가 의미 부여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름을 널리 떨칠 예정인 이 의미 부여충이기 때문에 사타시잖아요. 전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이 원석을 찾아보는 재미에 아주 푹 빠져 있는데 오늘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저는 이게 문스톤이거든요. 문스톤? 네, 문스톤으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 문스톤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런 블루 몬스터는 이미 고갈이 돼서 시중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스톤과 비슷한 언저리의 어떤 원석이지만 어쨌든 사는 걸 문스톤으로 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네, 믿음을 가지고 뭐 어차피 그게 그 유사과학이 이 유사과학이고 이게 진짜 문스톤이 아니라 그래서 그 효과 내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스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문스톤은 눈물 닦고 네, 우리나라 말로 월장석이라고 합니다. 월장석?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는데 이 빛이 은은하고 마치 달에 비친 빛과 같다 그래서 문스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사람들한테 너무 약간 이렇게 인기가 있는 아름다운 그런 스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 장신구를 엄청 즐겨합니다. 뭐 인터넷에도 많이 파네요. 장신구로. 인터넷에도 되게 많이 팔고 그리고 또 판도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원석으로 만드는 액세서리를 파는 대기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판도라 브랜드명이야? 브랜드명이 판도라인데 또 이 판도라의 세계도 되게 재밌는 게 이 판도라는 원석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원석이 같은 모양의 원석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 돌이 어떻게 그 돌에 이물감이 하나 있어도 그게 다른 거고 그러니까 빛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원석을 이용한 똑같은 반지를 다 모으는 거야. 몇백 개씩.
같은 문스톤 반지여도 문스톤 반지를 한 수십 개씩 다 수집을 하는 거지. 그게 생산 연도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 다른 거에 따라서 그게 다르니까 그게 네이버 카페에도 있더라고요. I love 판도라. 한국 브랜드예요? 뭐예요? 판도라는 한국 브랜드는 아니고 막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닌데 그렇게 모으려면 비싸지. 그렇지. 컬렉션은 항상 비싸지. 컬렉션 하나 비싸지. 그렇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나온 이 문스톤의 반지가 더 예쁘다 이러면 이제 그게 희귀해지고 희귀성이 갖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또 그 세계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석인데 이게 진짜 사랑의 힘을 키워주는 보석이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보석이라고도 하고 이게 무의식을 의식할 수 있게 도와주고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제가 구매한 곳에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산 건 아니고 개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DM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 문구를 보자마자 이것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대는 좀 어떤 편이에요? 좀 비싼 편인가? 그 가격대는 이게 공예잖아요. 어쨌든 이 원석을 이 장신구를 만들려면 이제 은공예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천차만별이긴 한데 보통은 그냥 그런 수공 공예값입니다. 원석값보다는 공예값이 더 있는 거 같아요. 수 작업값이라고. 그래서 이걸 원석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예쁘게 더 디자인을 해가지고 할수록 가격이 좀 나가는. 그래서 그 가격을 약간 가격대가 한 3만 원에서 2만 원대부터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에 입문할 때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정도네. 맞아.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주도에서 살 때도 솔직히 알고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크게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장신구에 대해서. 근데 진짜 그 나이 얘기하기 싫은데 나이가 정말 과학인 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화려한 장신구를 나이를 들수록 좋아하잖아요. 옷 반지 이런 거.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불안한 그런 게 생겼어요. 연나선 이미 그러신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제주도에 살 때는 그런 걸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땐 나이가 조금 더 어렸으니까. 이렇게 또 나를 프레임하는 거 이거 깨부시겠습니다. 스스로 지금. 어쨌든. 네, 이거 얘기를 하면서도 또 나를 깨달아요. 아무튼 그런 문구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문구를 보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구도 봤냐면 그냥 이런 원석이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바다에서 주울 수 있는 이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돌이 가공되지 않는 그런 돌인데 좀 이렇게 깎여가지고 엄청 반들반들한 돌을 주워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세척을 한 다음에 그걸 반지나 귀걸이로 이렇게 가공을 해서 파는 또 소규모의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문구를 했어요. 50억 년 전부터 나를 기다려온 돌이다. 이 마케팅이 참 사람을 현혹시키고. 나는 그 문구를 봤는데 그걸 어떻게 안 사?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네요, 확실히. 그렇게 그런 문구로 나를 꼬시는데 어떻게 그걸 안 살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구들 때문에 저는 또 홀랑 넘어가서 또 열심히 소비하시고. 네, 열심히 소비. 대한민국 경제 촉진에 많이 기여하시네요. 맞아. 저는 죽을 때 이거 다 싸들고 갈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설명이 있었냐면 이건 문스톤이기 때문에 또 이걸 마케팅을 이렇게 합니다. 달이 차고 기울듯이 만사는 변화하는 사이클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그래서 순리대로 흘러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진짜 이 설명을 듣는데 어떻게 문스톤을 사지 않을 수가 있죠? 약간 상징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떠올리면서. 그런 거네. 그리고 이 문스톤의 특징이 약간 투명하고 약간 섬광이 화려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로 생산지가 미얀마랑 스리랑카인데 거기서 산출이 되고 인도나 마다가스카르,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런 문스톤 중에서도 스리랑카에서 발견되는 문스톤들이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게 가장 최상급으로 치고 이미 다 고갈이 됐어.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걔들이 다 파듯이 미네랄 캐듯이 이미 다 고갈이 돼가지고 시중에는 새로운 문스톤을 고갈할 수가 없고 기존에 이제 산출된 그것들을 재가공해서 파는 것만 살 수 있어서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점점 프리미엄이 붙는다.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다. 코인 나지 말고 월장석 해야겠네요. 아니 이미 늦었어. 늦었어 이미? 이미 끝난 시장이고 이미 레드 오션이구나. 이미 부르는 게 값인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월장석에 대한 믿음이랑 의미가 나라마다 또 조금씩 다르는 게 재밌어요.
각각의 딱 들으면 다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이게 문스톤을 6월의 탄신석으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맨틱하고 낭만적이면서 푸르스름하게 떠오르는 달빛의 신비로운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이걸 연인의 돌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양에서는 결혼을 주기마다 챙기는 선물이 따로 있대요. 15개인가? 그 15주기에 따라가지고 뭐 첫 번째 주기에는 뭐를 주고 두 번째 주기에는 뭐 몇 주년 몇 주년 이렇게? 걔네는 결혼기념일을 엄청난 중요한 기념일로 여기잖아.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걔네는 그 기념일에 주기에 선물하는 그게 항목도 다 정해놨는데 그게 13주기에 선물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6월생인 친구들이 있다면 아주 선물하기 좋은 원석 아니겠어요, 이런 게? 판도라는 또 그런 판도라 원석을 파는 거는 되게 카톡 선물하기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접근성이 쉽네. 선물하기도 아주 좋은 원석이고 저 같은 의미 부여층들이 있다면 주변에 이런 거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내 주변에 내 생일이 6월인데 문스톤을 선물해준다? 그거는 그냥 영원히 우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제 괜히 막 기프티콘 이런 것보다 월장석 하나 딱 건네주면 그런 거지. 평생 충성을 한다. 평생 너는 내 친구다. 약간 그런 건 농담이고요. 저는 카톡에서 제 생일도 지워버렸어요. 사실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오더군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짜릿한 게 뭐냐면 생일날 실제로 근데 실제로 내 생일을 진짜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축하를 해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카톡을 하면 쓸데없이 또 선물을 하면 또 그걸 내가 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꺼버리긴 했는데 그걸 꺼버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그리고 약간 그런 생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다르게 보내게 되니까 이거 좀 다른 길로 새는 이야기인데 생일날 진짜 나의 생일인 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런 술자리에서 뭐 맛있는 술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 짜릿하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경험이네. 완전 새롭게 그렇게 보내니까 약간 진짜 좀 그게 별날이라고는 하지만 별날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냥 1년 중에 하루일 뿐이고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럴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도 어차피 아무도 축하를 안 해준 게 아니라 가족들도 축하를 해줬고 친한 친구들도 축하를 해줬고 이렇게 챙길 사람은 챙기니까. 챙겨줄 사람들은 이미 다 저를 미리 챙겨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로 난 만족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기도 했지만 좀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나의 영혼이 약간 충만한 느낌도 이런 원석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승전 원석으로. 왜냐면 내 생일 선물 셀프로 내가 이걸 샀거든요. 기원이 잘 이루어졌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고 생일 선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면서 제가 곁다리로 빠졌는데 동양에서는 또 이 문스톤을 자비로운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해서 착용하면 더 좋은 미래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보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뭐 행운의 상징 같은 건가? 특히 그 인도에서는 신성한 돌이라고 했나 봐. 인도는 좀 달을 좋아하나 보지? 그래서 기륭을 점치는 데 사용을 했고 이걸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이 돌을 입에 물고 있으면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아주 멋진 돌이죠. 그리고 또 밤에는 이걸 시력을 좋게 해준다고 해서 드림스톤으로도 불렸대요. 그리고 또 아랍에서는 이게 부드러운 빛이 감성과 잠재의식, 직감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 지닌 사람의 존재를 완전하게 이끄는 보석으로 여겼대요. 의미 너무 좋지. 의미 좋은 건 모르겠고 의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그냥 문화권마다 다른 거야. 똑같은 돌이지만 근데 그 이유가 또 각자 다른 거지. 약간 문화 절대주의인가요, 상대주의인가요? 어떤 거? 문화 다양성 존중해주는 거? 다문화 중심으로 시각으로 지금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열려주시죠. 오픈된 마음으로. 네, 아무튼 그런 보석으로 여겼고 그래서 문스톤을 지니고 있으면 사랑이 눈뜨게 해주고 그 사랑을 지켜준대요. 그래서 러브스톤이라는 또 별명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아랍에서. 그리고 감정의 혼란이나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사랑하게 만드는 보석이라고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그 제가 진짜 한 일주일 껴보고 다닌 결과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폭탄을 던지고 나를 미워해도 이 보석을 뭔가 이렇게 가만히 쓰다듬고 있으면 좋아요. 평온이 되고. 네, 누가 유사각이라고 해도 좋고 플라시보 효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스님들이 염주 굴리는 것처럼. 그런 거지. 약간 이렇게 만지면서. 개인에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지. 그치. 마음의 안정도 되고 이렇게. 제가 실제로
이거 진짜 TMI인데 오늘 맥북 프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를 코로나 걸렸을 당시에 배송이 왔는데 한 2달을 묵혀두다가 2달 만에 깠어요. 그것도 200 몇십만 원짜리를. 네, 2달 동안 이걸 그때 맥북병이 한참 걸려가지고 지금 맥북을 당장 사지 않으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태였는데 막상 근데 그거 진짜 그러다 죽어요, 진짜. 맥북을 실제로 결제를 하고 나니까 맥북 도착해도 이거를 까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진짜 약간 꾀병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가짜 배고픔 같은 거죠.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이 맥북 알아볼 때 이군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군한테도 조언을 많이 구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군이 말렸어요. 너가 이걸 사서 활용할 수 있겠냐. 이거를 직설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서 굉장히 말렸었는데 그 맥북병 걸린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 않지. 안 들어오지. 그래서 그때는 그거를 하나도 뭐 조언을 그럴 거면 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해서 나를 말려달라는 시그널이었는지 몰라도 했지만 그걸 듣지 않고 샀지만 결국 활용하지 않고 2달 동안 묵혀두다가 5월을 되면은 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종합소득세를. 아무리 핸드폰을 해도 답답한 거야. 그 종합소득세 그 신고하려고 맥북을 깠어요. 근데 이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현대에 살아갈 때는 한 개 있긴 해야 돼. 그러니까 한 개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태 없이 살다가 결국은 까가지고 지금 좀 행복한데. 그래서 얘가 이걸 산다고 했는데 산 건지 안 산 건지 갖다 팔아버렸는지. 근데 그 200 얼마짜리 200 몇십만 원짜리 맥북을 산 그 소비를 한 만족감과 이 원석 몇만 원 주고 산 이 원석값을 비교했을 때 이 원석이 주는 나에게 힘이 더 크다니까? 원석 값이 몇십 배도 차이가 날 텐데 행복감은 같다. 행복감이 같지 않고 이게 더 좋다. 오늘 월장석 팔러 온 거야? 뭐야? 나는 아예 관련이 없고요. 그렇다. 그냥 저는 맨날 하듯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가지고 팔러 온 건 아니고 나는 요새 자꾸 영업사원이냐는 말을 잘 들어. 영업을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맥북 구매하셨으니까 잘 활용하시고 제발 좀 묵혀두지 마시고 뽕 뽑아야죠. 뽕 뽑아야죠. 예. 제가 유튜브도 한번 해볼게요. 다음 원석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오팔입니다. 오팔은 그 라틴어로 귀중한 돌이라는 뜻의 오파러스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아랍인들이 오팔을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불의 섬광이라고 불렀대요. 그게 오팔을 진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과거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진짜 그 빛이 이렇게 반짝하면은 그 섬광 이렇게 반짝하듯이 그런 빛이 나는 게 오팔의 특징인데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또 큐피트의 비데로스라는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부리고 미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오팔을? 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오팔을 보석의 여왕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는데 어떤 한 소설가는 이 오팔을 불행의 상징으로 또 여겨가지고 또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유럽에서는 또 이게 불행의 원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작품 때문에? 그 작품 때문에. 아무튼 오팔은 또 10월의 탄생석이기도 하는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오묘하게 빛이 변하는 오팔이 그 원석 중에 유색 효과가 가장 큰 원석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불투명한 원석에 그 무지개 색상 플러스 분홍, 갈색, 회백색 등의 다양한 유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화려한 빛을 지닌 오팔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는 규산이래요. 규산이 한마디로 그냥 유리질인 거지. 그 모래 보면 반짝반짝이는 거 있지. 그런 건 거지.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거를 오팔을 잘 관찰을 하면은 그 아주 작은 구형 물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이 규칙적으로 쌓여진 구형 물질의 틈 사이로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그 무지갯빛의 빛이 섬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팔은 또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화이트 오팔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팔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알죠? 그 메이플 스토리 했을 때 다들 원석 다 주셨잖아요. 그죠. 뭐 토파즈부터 해가지고 그쵸? 다 주었죠. 다 줍줍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그걸 꼽을 수 있는데 흰색, 유백색의 색 구조에 되게 엷은 색조를 가진 오팔로 산출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흔한 원석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이 오팔 생산지가 호주인데 80% 이상이 호주에서 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화이트 오팔이고 거기 호주에서 좀 유명한 게 또 블랙 오팔인데 블랙 오팔은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이라고 진짜 검정색인 게 아니라 약간 저녁 하늘에서 진짜 밤으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하늘의 색이 있잖아요. 짙은 남색. 그 색이에요. 그래서 그 남색 배경의 원색에 무지갯빛이 보이니까 그게 더 잘 보이는 거지. 하얀 배경일 때보다. 그래서 그 블랙 오팔은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약간 우주? 아니면 오로라?
또는 그런 느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을 약간 가져다 주는데 오팔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블랙 오팔 말고도 약간 작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파이어 오팔도 그 멕시코 쪽에 남미 쪽에 있고요. 그 파이어 오팔은 약간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색이 특징이라서 닉값을 완전히 닉값을 그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오팔 특유의 그 유색 효과는 좀 적어요. 그 색깔이 붉은색 박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붉은색 유색 효과는 다 죽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작지만 예로부터 그 엄청 화려한 거는 또 귀족의 취향이 아닌가 봐. 그런 은은한 화려함이 있으니까 약간 유럽 왕실이나 귀족들한테 완전 사랑받아온 그런 파이어 오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실 원석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끝이에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원석이 관심이 있는 원석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가지고 왔고 그 이 원석을 제가 어디서 구매했냐 이거를 또 알려드려요. 분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이 문스톤은 인스타 아이디 집시루트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분도 이렇게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인데 원래는 그 줄로 꼬아가지고 만드는 장신구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공예로 넘어와가지고 그 마크라메라고 하거든요. 줄로 그 마크라메도 진짜 재밌는 게 그 매듭이잖아요. 그 매듭 하나에 의미가 다 있고 그게 또 언어예요. 매듭이.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 매듭을 하나 딸 때마다 그것이 바뀌고. 매듭을 이제 꼬아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건데 이제 그 매듭의 의미가 바뀌는 거지. 그 매듭을 하나의 언어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런 매듭을 꼬아서 원석 강진거를 만드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은으로 해가지고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분이 실제로 진짜 이름이 집시루트잖아. 진짜 실제로 제주도에 게르를 짓고 사세요. 게르? 그 몽골 텐트. 텐트 그 게르, 근데 진짜 게르. 그 텐트가 아니라 진짜 게르를 짓고 사셨는데 이제 결혼하시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거주지는 다른 데로 옮기고 마당에 실제로 그 게르를 유지하면서 정말 집처럼 자유롭게 사시고 있거든. 이분의 약간 그런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도 약간 너무 멋있고. 인스타 팔로우하면 볼 수 있겠네. 볼 수 있고 그리고 강아지랑 애기랑 같이 사는데 강아지랑 애기랑 둘 다 너무 귀여워.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제 계속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 보면 사고 싶으니까 보면 사게 된다는 거. 약간 그런 분이 있고 또 이제 타라 스와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마크라메로 그 원석을 만들어가지고 공예를 파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다 꼬아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진짜 예뻐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제가 그 블랙 오팔을 구매한 파라나 마야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제주도 살 때부터 알고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분도 원석을 너무 잘 만드셔? 하는데 그게 팔려고 단지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삶 자체가 그냥 그런 차크란 거야. 그래서 그 원석으로 그거를 만다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올리는 계정도 있고. 만물 차크라설. 그래서 이분이 그 만다라 그 상징을 이제 그 원석에 새겨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지니고 가시고 약간 이런 문화를 계속 그 문화로 계속 그런 거를 약간 퍼뜨리는 느낌이 든다? 약간 그런 거지. 단순하게 이거를 파는 그런 생산자가 아니라 이런 치유 원석 그 마음 장신구라는 말로 이거를 올리시는데 태그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진짜 그런 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분한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분한테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우리 아까 얘기했죠? 그 대기업 판도라는 곳에서 항상 카톡 선물하기로 바로 클릭으로 살 수 있고 쉽게 입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런 원석을 하나씩 지니면서 마음을 치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계속 보면서 무언가를 떠올릴 수도 있고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차크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차크라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내 명상을 하면서 내 삶이 넓어질 수 있고 나중에 소환술 같은 것도 한 번씩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법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차분히 하겠다고 했지만 또 말이 중간에 엄청 빨라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할 때는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좋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재밌는 주제를 찾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중한 마무리 하시나요? 네, 우리 소중한 60명의 청취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저의 문스톤의 사랑을 담아서 저를 수용하겠습니다. 구독자 안 빠지시길 바라야겠네. 잘 가요. 잡지 않을게요. 나 또 가는 사람은 잡지 않아. 내 미련이 없잖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낱낱이었습니다.